여러분은 지금 수다로 풀어보는 KLPGA 투어 이야기 골프 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유 미니아 MBN 여자 오픈 우승자 이소영 선수 어떠셨나요? 사실 뭐 이소영 선수도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우승 가시권에 살짝 비껴나 있던 선수였었어요. 네. 잘 치는 선수긴 하지만 네. 이번 대회 때는 사실 조은혜 프로가 이틀째까지 연속 네. 선두를 달리면서 상당히 좋은 기세로 나갔고 또 네. 박현경 프로라든지 다른 네. 선수들도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소영 선수는 조금 이제 잘 치긴 했지만 네. 조금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 좀 벗어난 선수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날 정말 그 관록의 그런 네. 샷을 보여주면서 역전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예. 우승을 차지하셨고 800여일 만이잖아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날짜로 생각을 하면 사실 굉장히 긴 느낌이 나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6승이잖아요, 통산.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짝수회만.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또 이제 징크스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년마다 사실 짝수회마다 그런 것들을 어쩌면 조장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자꾸 홀수에도 우승을 하실 수 있는 네. 실력인데 이번에 보면서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다. 연장전까지 2회차까지 돌입해서 예, 우승을 그렇습니다. 차지하셨잖아요. 2020년에 이원 체리티 오픈 우승할 때 짝수년에 이제 우승 징크스를 좀 깨서 내년에도 좀 우승을 좀 하고 싶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는 조금 이제 부진했어요. 네. 초반에. 그리고 이제 막판에 가서 페이스를 좀 찾긴 했지만 우승까지 이르기에는 좀 부족했고. 네. 올해 또 이제 이번 대회 때 2라운드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그때 했을 때 이소영 네. 프로한테 뭐 또 짝수에 또 징크스가 또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 이제 이소영 프로가 글쎄 뭐 짝수회 때 이렇게 되면 징크스가 계속 됐으면 좋겠고 네. 또 이제 홀수회가 되면 그 징크스 좀 깼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올해는 짝수회니까 징크스가 좀 계속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얘기가 떨어지기 무섭게 하루 만에 네. 우승을 차지하면서 자신의 징크스, 짝수회 여인의 어떤 그런 면모를 유감없이 또 발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록을 좀 볼까요? 일단 지금 통산 6승을 차지하셨고요. 그거 외에도 아까 전에 이제 예, 제가 뭐 한번 이벤트 대회나 뭐, 여쭤봤는데 예. 우승이 그래도 그 이외에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3언더파로 예. 우승을 차지하셨고 처음에는 이제 공동 5위에서 네, 시작을 맞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그 공동 선두권에 있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어요. 네. 많기도 많았고 원래 우승권에 있는 선수들이 아니라 첫 우승을 네. 차지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던 대회였습니다. 17명 정도 그렇습니다. 중에 15명의 네. 선수들이 첫 우승에 도전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까 참 고민이 저도 되면서 이제 이거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봤는데 결국엔 그래도 이제 저력 있는 선수가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대회 최종일 날 그 챔피언즈에서 플레이한 선수가 이소영 선수, 그 다음에 조은혜 선수, 그리고 네. 또 고지우 선수, 네. 그 신인 루키잖아요. 네네. 고지우 선수도 생애 첫 챔피언즈 플레이고, 네. 조은혜 선수도 생애 첫 챔피언즈 플레이고, 네. 오로지 이제 이소영 선수만 챔피언의 경험이 있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종 라운드 들어가기 전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요거 이소영 선수가 좀 유리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네.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또 박현경 선수가 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면 박현경 선수가 20년 네. IS 동서 대회 때 이미정 프로하고 연장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우승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박현경 선수가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연장 두 번째 홀에서 또 그렇게 멋있게 네. 버디 펫을 성공을 시키면서 우승을 또 차지를 했죠. 맞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연장에서도 그렇고 거의 두 번째 연장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중거리 네. 펫들이 다 남아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박현경 선수가 마지막 버디 펫을 놓치고 네. 이소영 선수가 성공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죠. 이소영 선수가 그때 챔피언 펫이 된 그 버디 퍼트를 성공을 시켰는데 깃대를 꽂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퍼트를 네, 했기 이게 때문에 딱 거기 다 걸려 걸렸잖아요.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보면서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했는데 본인도 사실 살짝 놀랬대요. 안 들어갈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들어간 줄 알고 돌아 나와서 이제 어. 겉에 걸려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살짝 거기서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들어간 거죠. 네, 그렇죠. 그럼요. 그게 이제 기대만 없었으면 예.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사실 하반기에 또 두각을 보이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박현경 선수였는데요. 지난 대회에서도 삼다수 마스터스에서도 3위로 마무리를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연장에 돌입한 끝에 아쉽게 예. 2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대회가 서울신문 호반 서울신문 네, 네. 대회였었잖아요. 그 대회 때 캐디백을 박현경 선수의 스승이죠. 네. 이시우 코치가 이제 캐디로 네. 이제 나서서 박현경 선수랑 호흡을 맞췄었는데 그때 이제 박현경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상반기 때 너무 부진했었잖아요, 사실. 사실 조금은 약간은 아쉬운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모습이었죠. 박현경 선수가 직접 이제 청했다고 해요. 이시우 코치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그린에서도 그렇고 필드에서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코치님이 직접 오셔서 한번 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직접 서울신문 대회 때 이제 이시우 코치를 청해가지고 네. 캐디로서 이제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이시우 코치가 그때 한마디를 했대요. 네. 박현경 선수. 못하고 있어도 잘하는 선수처럼 행동해라. 너가 기가 죽어 있는 게 너무 속상하다. 약간 주눅이 들어있는 네.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못하더라도 잘하는 선수처럼 행동하고 잘하는 선수처럼 플레이해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근데 박현경 선수 그때 무슨 기분이 들었냐면 머리를 뭔가로 팍 얻어맞은 기분이었대요. 네, 네. 아, 맞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네네. 하반기 첫 대였던 삼다수 마스터스 때도 순위가 좀 뒤에 있었는데 이제 올라가서 3위로 끝났고 네. 이번 대회 때도 사실 첫날 그렇게 잘 치지 않았어요. 네, 한번 기록을 한번 볼까요? 첫날 아마 2분판가 쳤을 거예요. 맞아요. 42위에서 사실 그 다음 날 둘째 날에 5위로 올라왔고요. 맞아요. 마지막 날 우승 이 경쟁까지 네, 했잖아요. 경쟁까지 가서 연장 공동선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요. 네, 갔다가 연장까지 이제 갔는데. 정말 42위에서 저도 올라간 걸 보고서 와. 박현경 선수 입장에서 볼 때는 첫날 한 2개만 더 칠 걸. 그랬으면 진짜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박현경 선수를 그때 이제 인터뷰를 제가 현장에서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 사람이 참 마음가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이시우 코치를 캐디로서 청한 신의 한 수를 준 거다. 사실 우리 박현경 선수는 보통 아버님이 또 캐디를 네.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버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항상 봐오던 박현경 선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버님마저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너무 이제 또 가까이 있으면 문제점이 안 보이기 네. 마련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보는 시각하고 코치가 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른 게 있다. 그리고 또 코치의 말 한마디와 아빠가 하는 말 한마디가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다를 수 있다. 그럼요. 이번에 한번 인정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저도 뭐 보면 이제 어머니가 늘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사실 잔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가끔 제가 듣기로는 맨날 네.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데이트 좀 해라 이런 거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근데 네. 또 스승 입장에서는 애제자가 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싫을 수 있어요. 마음이 예. 그렇죠. 박현경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재기발랄하고 에너지 넘치고 그리고 또 당당하고 뭐 이런 네, 이미지가 귀엽고 있는데 깜찍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 풀 죽어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시는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겠죠. 네. 근데 저도 사실 후반 서울신문 대회 때 이시우 코치하고 박현경 선수를 하루를 따로 다녀봤어요. 이렇게 코스 네. 이렇게 라운딩하는 거를. 네네. 그래서 이제 스승 옆에 있는 제자의 모습이 너무 네. 마음이 편해 보이고 네. 또 사실 그런 모습들이 스승이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 좀 길을 좀 sal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에 박현경 선수가 그 대회를 기점으로 좀 힘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실 내백궁에 또 우리 네. 박현경 선수 나오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번에 좀 잘해서 네, 좀 우승 경쟁에 다시 올라가서 기운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연장까지 갔지만 조금 아쉽게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뭐 여기서 한 명 더 거론할 만한 선수가 이제 조은혜 선수인데요. 네네. 조은혜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진짜 모든 매체가 무명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명. 네. 2019년에 이제 그 정규 투어에 한번 데뷔를 했다가 성적이 안 네. 좋아서 2년 동안 이제 드림 투어에서 좀 와신 상담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네. 올해 다시 정규 투어에 올라왔는데 3위를 했는데 정규 투어 톱 10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톱 10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선두를 달렸는데 또 첫날은 9언더파. 그러니까 코스 레코드가 될 뻔했는데 네. 프리퍼드라이가 적용이 되는 바람에 네. 이제 공식으로 이제 비공인 코스 레코드를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네. 첫날 저도 취재를 하고 있다가 이제 6언더파가 돼가지고 이제 선두를 할 때 이거는 조은혜 프로가 6언더파를 친 기억이 없는데 하고 생각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네. 믹스존을 나왔는데 8언더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줄여가지고 네. 네. 이럴 수가 8언더가 자체가 코스 레코드였었거든요. 근데 네. 9번 홀이 마지막 홀이었는데 제가 이제 버디 펫 남겨두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고 있었어요. 네.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9언더? 대단한데요? 이러고서 이제 인터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조은혜 프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뷰 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잘 들어갈 줄 몰랐다. 근데 이제 그 코스가 처음이었는데 그 전날 공식 그 연습을 하면서 야디지 북에다가 정말 꼼꼼하게 그 코스의 특성과 그린의 특성과 이런 것들을 잘 메모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좋은 또 성적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다. 네. 그 다음날까지 선두를 달리길래 이 잘하면 또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최종 라운드 때도 잘 버텼죠, 사실은. 네. 정말 하반기 이제 두 대회 시작을 했는데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고 점점 더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상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계속 새로운 선수들이 그렇죠. 우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하반기 정말 이제 다 끝나갈 즈음에 네. 대상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이건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합니다. 이소영 선수 정말 오랜만에 네. 우승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박형경 선수도 약간은 아쉽지만 네. 이제 정말 몸이 올라왔잖아요. 3위, 2위 했으니까 이제 1위 해야죠. 그렇죠. 올 시즌에도 좋은 모습 네.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